예, 뭐, 문재인이 이제 그 정권을 잡자마자 아주 불이 나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일부러 계속 박살을 내기 시작한 거죠. 위안부 합의를, 일단, 그거를 일방적으로 무효화를 했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을 이걸 파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지소미아 파기하고, 뭐 초계기 갖고 또 시비 걸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본하고 거의 어떤 그 관계를 계속 박살을 계속 냈죠. 여튼간에 이제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또 3년 만에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 3년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좀 합의를 다시 하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찌질찌질 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본인이 뭐 국제사회 쪽에서 압박을 받은 거든 간에, 압박을 받았던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뭐 그 정의연 윤미향 관련해서 좀 비리가 막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본인 속마음을 본인만 알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튼간에 이제 그 국가 간 약속을 파기를 한 건데, 처음에 이거는 굉장히 양아치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공도 똑같은 짓을 하죠. 뭐 우리나라에 똑같은 짓을 했는데 뭐 사드 그거 배치한 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자기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 사업체들을 전부 다 영업 금지 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잖아요, 우리한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이고 행정은 행정인 거지. 뭐 그거를 국가행정부에서 이거를 뭔가 이제 국가 외교관 뭐 어떤 뭔가 좀 약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정상적으로 진출해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시장 경제까지 이걸 행정부가 강제로 간섭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정상적인 자유시장 국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 중공식 사고방식, 어떤 중공식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아무튼 간에 뭐 이거를 참 이해를 시키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근데 하여튼 그 국가 간의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깨는 거는 상당히 양아치 같은 짓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양아치 국가가 되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러든가, 이제 와서 합의를 인정하네 마네 하는 것도 좀 찌질해 보이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앞서 말했듯이 뭐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자기 업적이라도 챙겨보자 뭐 이런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를 함으로써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계속 이 시비를 걸기가 힘들어졌으니까, 뭔가 이제 자기들한테 가장 그나마 챙길 게 있으면은 우리한테 득되는 쪽으로 좀 챙겨보자. 좀 그런 속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해야 되죠. 왜냐면은 어쨌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질질질 끌고 있으면은 배상을 못 받습니다. 이거를 지금 몇십 년째 질질질 끌고 있죠. 몇십 년째. 위안부 출신 뭐 위안부 피해자 출신 할머니들도 연세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제 와서 배상을 받아봤자 막 뭔가 시원한 게 없죠. 이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60대 70대 때 그때는 그때 좀 받으시면 그래도 이 돈으로 어떤 모든 게 해결되고 돈으로 상처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적의 배상 수단인 건 맞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겠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데 이거를 일본이 배상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배상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옛날 신미자 할머니의 무궁화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원래는 이 정의연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되게 답답한 게, 정의연은 그냥 자기들이 그 위안부 피해자의 뭐 그런 입장을 대변한다고 자기들이 그냥 만든 단체지, 위안부랑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정의연은. 그러니까 그 원래 위안부 피해자들 출신이 만든 그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무궁화회라고 하는 그 단체였고, 그걸 신미자 할머니가 그 단체를 이제 이끌었는데, 그때 일본 측의 입장이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였지? 뭐 6천인가 7천이었나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일본 측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그냥 현실적인 금액을 배상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제 이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는 거를 자제해 달라는 거죠. 그 일본 측의 입장이 한결같아요. 일본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은 진작에 준다고 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정의원 쪽에서 갑자기 나와갖고 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궁화회한테. 그리고 무궁화회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을 자기들 맘대로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제시한 배상을 받은 사람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 제명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월권이잖아요. 아니, 애초에 진짜 피해자들은 무궁화회인데 위안부 피해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가 갑자기 자기들이 뭐 월권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공식 단체인 척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무궁화회 상위 단체인 척을 하면서 무궁화회 사람들한테 일본에서 제시한 돈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막 응? 강압을 했다는 거죠. 이거 다 강압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은 무궁화회라는 단체는 어쨌든 그 피해를 본 거는 피해를 본 거고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세월이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현실적인 금액을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현실적인 목적으로 모인 게 무궁화회지. 이 무궁화회하고 일본 쪽하고는 얘기가 잘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쪽 일본 쪽에서도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정의연이 나와서 우리가 뭐 돈을 원하는 건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목적이 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거죠. 일본 쪽에 나 돈을 받지 말라고 하고 계속. 그러면 정의연 쪽에서 일본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을 자기들이 모금을 해갖고 보상을 하던가 뭐 그런 조치라도 취해줬을 텐데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일 감정을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무궁화회처럼 현실적인 배상을 받으려고 모인 단체가 아니라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일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궁화회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정을 해버리고 합의를 해버리면은 이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힘들어지니까 일부러 회방을 놓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언급만 자제하는 거지, 뭐 민간 단체에서 뭐 이렇게 그 반일 운동을, 뭐 위안부를 빌미로 민간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민간 단체에서의 반일을 계속 한다. 이거는 뭐 양쪽 정부 어디서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야, 너 일본하고 좀 사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는, 할 권리도 없는 거고, 일본 쪽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야, 니네 우리한테 배상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언급 그만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일 이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는 거, 이 공식적인 언급만 자제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뭐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데 탈북자 단체들은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선전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 탈북자 단체한테 그 어떤 반북, 그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그 북한이 기분 나빠할 만한 활동을 하는 거를 법으로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갖다가 막 뭐 그 대북 전단 이런 거를 못하게 법으로 막고, 이거는 지금 이상한 거거든요.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건 반북 감정이건 반중 감정이건 국가의 그 어떤 현재 행정부의 외교적 입장에 따라서 민간인들한테 그걸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북한한테 피해를 봐서 탈북을 한 사람들한테도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무조건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민주당이 한다고 다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 응?
거듭 말하지만은 이제 그 다시 위안부 얘기로 돌아가서 돈으로 이 상처를 씻을 수는 없지만은 돈은 가장 현실적인 배상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원이 나서갖고 회방만 안 났으면은 진짜 위안부 출신들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무궁화회가 주도를 해서 그분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금전적 배상을 받고 조금은 더 나은, 조금은 더 좀 넉넉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돈이 글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진짜 넉넉하다 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좀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이었으면 지금의 어떤 그 뭐 지금으로 치면은 어쨌든 뭐 한 뭐 2억 정도 이상의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환율을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얼마큼 올라간지 는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 어쨌든 그 돈이면은 뭐 어쨌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그 이렇게 당장의 어떤 생활비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어느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은 그쵸? 당장의 돈 걱정은 좀 면할 수가 있는 금액은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돈을 준다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은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배상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단 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분들 살림에 보탤 수 있게 하는 게 어쨌든 배상 적절한 배상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배상을 받는 게 맞았다는 거죠. 어쨌든 합의를 하고 배상을 받게끔 했어야 돼요. 그쵸? 사람이 늙으면은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게끔 현실적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게끔 해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위안부 합의를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조치 자체를 옛날 무궁화회가 주도를 해갖고 이미 그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고 일본 쪽에서도 이미 수긍을 한 게 이미 까마득한 그 옛날인데 이미 그게 10년, 20년 뭐 넘은 얘기잖아요.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합의 배상안을 그걸 갖다가 회방을 계속 놓고 질질 끈 게 누굽니까? 일본이 질질 끌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상한 그 엄풀에 속아서 일본 쪽에서 계속 질질 끌었다고 돈 안 준다고 버틴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아니죠. 한국의 정의원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계속 질질 끈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은. 뭐 1조 원씩 뭐 몇 조 원을 주셔 이런 식 비현실적인 금액을 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니 차라리 그냥 금액이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이 위안부를 빌미로 그 반일 감정을 부추겼을 뿐이지 도대체 그 옛날 무궁화회처럼 구체적인 배상안을 전혀 합의를 한 게 없어요. 정 의원이. 그냥 그 일본에서 주는 돈 받지 말라고만 했지. 근데 그렇게 질질 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위안부 관련 합의했던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위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이 한결같았다는 거지. 현실적인 금액 배상해 줄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공식적 언급을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뭐 이게 일본이 뭐 한결같은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게 현실적으로 다른 그 조건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어쨌든 국가 간 합의를 하고 정리를 하자면 이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다른 내용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때 이제 그 위안부 합의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이걸 이제 아베 정권에서 이제 다 작성된 내용이고, 실상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 전문도 제 블로그에 있는데, 여기서는 빠졌어요. 여기서 굳이 언급을 안 해요. 제가 그 내용은 많이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일본이 지원을 하겠다. 분명히 약조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는 거를 자제를 해달라. 이게 이제, 이 내용은 한결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 정 의원이 나서기 전에, 그 무궁화회 주도로 이루어졌던 그 배상안이나, 지금 배상안이나,
그 세월만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배상한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 똑같은 내용 결국엔 돌고 돌아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굴욕적인 합의라고 막 하면서 이걸 또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면서 회방을 놨죠. 근데 이게 진짜 굴욕적인 합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지. 옛날 정의원이 무궁화회를 그 제명을 하고 무궁화회 사람들을 어떤 무궁화회 사람들의 주도권을 뺏어와서 그 무궁화회 할머니들을 도태시킨 그 정의원하고 이유가 똑같은 거죠. 얘들은 반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걸 합의를 해버리면 공식적 반일 아이템이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정리가 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회방을 놓은 거지. 민주당 쪽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죽을 때까지 보상을 못 받게 만들고 계속 회방을 놓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결국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은 배상을 해주지 않고 나몰라라 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엄프를 하려는 거. 여러분들 제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 한국 뉴스 보지 말라고. 응. 한국 뉴스 보지 마세요. 한국 뉴스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진짜 짜증날 정도로 거짓말 많이 해요. 정말로. 예. 네. 진짜 짜증날 정도로 거짓말 많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계속적으로 일본 쪽에서는 사과도 여러 번 했고 그 일본 총리 바뀔 때마다 몇 번씩 사과했고 현실적인 금액 배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얘기를 한 게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무궁화회 때부터 이미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와서 그 10몇 년이 넘는 그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그 약속 내용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합의안이 다시 나온 거고 그걸로는 현실적인 금액을 배상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그것도 민주당이 못하게 막은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민주당 쪽에서도 거짓말의 한계가 있는 거야. 일본 쪽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했고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아닌데 일본 쪽에서 예전에 돈 준다고 이미 했는데 그러면은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또 해외에서도 좀 안 좋은 쪽의 얘기가 나오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또 실제 이것 때문에 좀 어떤 국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타격도 받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압박감을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민주당이 느꼈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은 이거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게 해준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나 문재인이다.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엄프를 하려는 거죠. 박근혜가 했던 그 배상안은 싹 지워버리고 마치 자기가 배상을 받게 해준 것처럼 내용은 똑같은데 옛날 무궁화회가 합의한 거나 박근혜가 합의한 거나 이번에 문재양이 다시 그거 끼질끼질 그 합의하자는 내용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 돈을 배상받게 한 거는 문재인의 업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걸 탁 엄프하려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 때 했던 합의도 일본 쪽에서 물심양면으로 신경 쓰겠다고 했고 일본 쪽에서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라. 이것만 한국 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럼 박근혜가 한 거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건데요? 박근혜가 합의한 내용은 어디가 굴욕적이라는 건데요? 골 때리는 거거든.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그래서 진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진짜 막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옷을 막 찢으면서 부르짖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야. 한국의 엄풀 되는 이 꼬라지 자체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진짜 거짓말이 너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 진짜 역겨울 정도의 그 새빨간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눈 동그랗게 뜨고 텔레비에 나와서 공중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말을 하면서 이게 또 엄풀이 돼버리는 이 상황.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다 판단을 하시라고. 팩트 자료를 각자 찾아보시고 제발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말고, 유튜버 말도 믿지 말고, 뉴스도 믿지 말고, 정치인들 말은 더더욱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자료 찾아보시고 그냥 본인이 감정적으로 어느 쪽에 편승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그냥 팩트 위주로 판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수집한 걸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반자유주의자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휘둘리고 선동이 안 되려면은 우리가 그 정도의 판단력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진정한 계몽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이게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역겨운 거잖아요. 어? 아니 옛날 무궁화회 때 했던 합의나 그때는 또 정 의원이 나와서 회방 놓더니 또 박근혜가 했던 합의도 무조건 못하게 회방 놓더니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서 어쨌든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본하고 합의를 잘 하셔갖고 이거를 금전적 그나마 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또 엄풀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야. 박근혜가 수십 년 동안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던 일본한테 문재인 대통령께서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 돈은 진작부터 준다고 했습니다. 그 돈 못 받게 한 게 정의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찌질한 공명심을라도 충족시키자 이런 거죠. 어차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가장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반일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걸 못할 거면은 어쨌든 합의에 대한 공을 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찌질한 공명심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들 반일 친중 세력들의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한일 간 합의도 그리고 조약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더러운 완장질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긍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 정권에서 했던 조약도 다 파기해버리고 이게 무슨 개생 양아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절대로 이 사회주의자들은 득세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양아치라니까 전부 다. 아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막 그 선진국에서 만들어놓은 정유시설 이런 거 전부 다 뺏어 압류하고 국유화 시켜버리고 이상한 거기 러시아도 똑같은 무슨 크림반도 가가지고 그거 우크라이나 땅 뺏어서 양아치질하고 중국에서도 그거 사드 보복질하면서 그거 중국에 진출한 합법적인 한국 사업체들 전부 다 그거 행정부에서 그거를 전부 다 그거를 탄압을 해갖고서는 싹 다 망하게 만들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양아치예요. 양아치 여러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대포 막무가내 양아치 그리고 국가가 솔선해갖고 그냥 위법을 행하는 거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본래 뜻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주의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의 성향이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우리의 뜻은 숭고하고 우리의 뜻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지가 무슨 이렇게 정의의 히어로라도 된 것처럼 법에서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소 강압적이더라도 우리는 일단 이거를 이것만큼은 무조건 개혁하고 무조건 혁명을 하고 말겠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무대포 무식한 분들이 사회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아주 개인적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완장질에 찌들은 놈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득세를 시키면 안 돼요. 네, 여튼 간에 이제 다시 위안부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사실 위안부 피해자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발적이지 않게 위안부로 종군하게 되신 그런 모든 여성분들이 다 피해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반일 선동에 막 당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슨 마치 위안부는 한국 그 조선 여자들만 막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조선에서만 데리고 간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본토 일본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합병 당한 그 반도의 조선인 출신의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 내지인이죠. 일본 내지인. 그러니까 본토 출신의 일본인 여성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안부는 본토 일본인 여성들이 가장 많았어요. 말하자면은 이 모든 위안부 출신들이 곧 그 위안부 피해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신미자 할머니의 무궁화회는요, 위안부 출신들의 모임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임. 당시에 뭐 그 포주들한테 속아갖고 이렇게 좀 끌려온 사람들이 꽤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포주들은 그 조선인들도 있었고 뭐 양아버지도 있었고 그 하여튼 그 어쨌든 민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요. 그 피해자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배상을 받지 말라고 계속 배상 받으면 제명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은 게 정 의원이고, 실제로 제명을 했어요. 돈 받은 사람들. 음.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를 갖고도 조금 이 단어의 본뜻 자체가 피해자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이게 마치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에 피해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언어 전술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제 이게 매춘부, 이제 그 매춘을 하시는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뭐 좀 더 본문에 좀 더 점잖은 표현이라고 썼는데 뭐가 더 점잖은 표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점잖다고 뭐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위안부란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란 얘기고, 근데 언제부턴가 또 위안부와 매춘부를 또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언플이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가 곧 위안부가 되고,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피해자를 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 전술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춘부랑 다르다, 위안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의 뜻 자체를 변제시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의무적으로 보건위생 검사를 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그런 그 창녀 제도가 있었죠. 이제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모든 성매매를 다 불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매춘부, 그러니까 즉 이 현대의 매춘부라고 하면 자발적 성매매죠. 자발적 성매매. 그러니까 자발적 성매매를 하시는 그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인데, 이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을 언제부턴가 그냥 성매매 피해자라고 원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좌파들이 주도해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의무적으로 위생검사까지 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성매매 업소들을 전부 다 이제 불법화를 시켰죠. 불법화를 시켜버리더니, 그리고 모든 어떤 그 매춘부들을 다 성매매 피해자라고 엄프를 했어요. 마치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식 주입이 왜 생겼냐, 왜 이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입하기 시작했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안부를 빌미로 반일을 부추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부 피해자와 자발적 위안부들의 구분을 없앤다는 거죠. 이런 인식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현대의 매춘부, 즉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도 그 성매매 피해자처럼 엄프를 먼저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위안부에도 자발적 위안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해갖고 이제 일본 쪽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를 마치 그 자발적 위안부들까지 전체 위안부가 다 피해자다 이런 식의 그 인식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제 강제적인 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 종군 위안부라는 제도 자체를 사악한 제도로 받아들이게 하고 일본을 악의 제국으로 묘사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성매매 금지와
어떤 모든 매춘부를 성매매 그 모든 매춘부들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엄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것도 어떤 위안부에 이걸 대입을 시켜서 그 모든 위안부를 그 위안부 피해자들로 그렇게 엄포를 하고 어떤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더 효과적으로 부추기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것을 위한 성매매 금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죠, 제가. 예. 근데 뭐 이거는 여담인데 그러면 일본 쪽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종군 위안부를 운용을 한 거는 잘한 짓이냐 못한 짓이냐라고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글쎄요, 나는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어떤 매춘이라는 거가 어쨌든 뭐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던 아니던 간에 매춘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죠, 사실상.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배우자가 있는 남자인데 뭐 아내 몰래 매춘 엽서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뭐 하여튼 어떻게 봐도 사실 매춘이라는 건 사실 뭐 굳이 이거를 갖다 나는 왜 매춘을 범죄로 이거를 매춘을 범죄라고는 절대 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한국 현행법으로는 범죄니까 뭐 범죄라고 치고 그러니까 내 윤리관에서는 이거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춘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비판을 해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좀 더 선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기존에 그 종군 위안부라는 게 있었나 없었나 하면은 사실 비공식적인 종군 위안부는 항상 있었잖아요. 십자군 원정 때도 있었잖아요. 항상 군대가 원정을 하면은 그 원정을 상단이 따라가고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 군 주둔지 주변에는 그 매춘을 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그 군인들을 상대로 또 그 어떤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그 비공식적인 어떤 종군 위안부라고 할 만한 그런 좀 것들은 사실상 역사가 꽤 길어요. 근데 모르겠어. 이제 그 일본이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콘돔 같은 거를 그 사용을 진짜 했잖아요. 그 당시부터 일본은 콘돔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매독균을 그 노구치히데요인가 그 일본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하잖아요. 이거 언제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일본은 어쨌든 성병이란 거에 대한 위험성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일본 군 내에서도 그 콘돔 사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성병의 위험성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얘들이 그래서 뭐 모르겠어. 뭐 나는 그거 뭐 솔직히 뭐 이거를 왜 뭐 운용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뭐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그 위안부 운영한 거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 실드를 치려는 쪽으로 자료 수집을 전혀 안 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거죠. 일본이 일제감지 콘돔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일본 제국 군인들한테도 콘돔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고 그 얘들이 매독균을 그 일본의 노구치 히데요가 그 매독균을 발견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약간 뭔가 그런 쪽에 뭐 약간 성병으로 인해서 전투력이 감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위안소를 갖다 운영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간에 근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매춘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남한테 내세우면서 막 드러내면서 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매춘부들을 종군을 시킨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군대 주둔지에 위안소를 차린다. 이거는 좀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근처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근처에 알아서 뭐 이렇게 뭐 그 군인들이 이용을 하던가 말든가 그거를 국가가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최소, 아니면 뭐 그렇게 걱정이 되면 최소 콘돔만이라도 좀 넉넉하게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괜히 이거를 공식적인 제도로 만들어갖고, 그 본인들한테 더 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빌미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매춘이라는 그 일단 민간 매춘에도 또 강제적으로 동원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 우리나라에도 뭐 인신매매 이런 걸로 원치 않게 매춘을 하게 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종군 위안부 같은 경우도 원치 않게 거기에 이제 속아서 참가하게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인데, 그분들 피해자들 입장에서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 매춘 제도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어떤 민간에서 그 운영하는 거였던,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피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어쨌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종군 위안부란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려고 한 거는 좀 다소 좀 약간 그래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거를 국가에서 뭐 할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나는. 하여튼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 싶은지는 좀 다들 아셨을 거고, 예. 이거를 내가, 어쨌든 이거 본문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보냐, 종군 위안부라는 그 일제의 종군 위안부 제도에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그거를 뭐 굳이 물어보시려고 하면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거듭 말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피해를 보신 분들은 피해를 보신 거고,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피해에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해서까지 내가 이거를 무겁다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전적인 배상을 빨리 받게 해드리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 금전적인 배상을 계속적으로 못 받게 꽉 묶어놓은 거는 한국의 반일 친중 세력들, 즉 좌파들이죠. 한국의 좌파들하고 정의연 쪽에서 고의적으로 이 배상을 계속적으로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상을 받을 사람들도 아닌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가고 계속적으로 반일이라는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쥐고 있으려고 한 거야, 그 좌파들이. 근데 이거를 위안부, 위안부 본인들이 그걸 주도를 해갖고서는 일본한테 배상 약속을 받아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황급히 이 정의연이라는 단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고의적으로 배상을 못 받도록 해방을 놓고 지금까지 질질질 끌어오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안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켜버리는 양아치 짓을 하고, 그래 놓고서 그 내용, 구체적인 위안부 합의 내용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는데도,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서라도 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해준 거는 우리 민주당과 좌파들이 투쟁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주 역겨울 정도로 빨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피해자분들은 합당한 배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했다면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맞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지금 반복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 배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좌파들이 자기들의 공로로 배상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엄프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그 우리가 수긍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